조계종 총무원장 후보로 입후보한 설정 스님의 후보자에 대한 검증 결과를 오늘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자승 총무원장으로부터 비롯된 적폐 누적되어 온 종권 8년 종권의 적폐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고 집회와 시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혹시 이익을 볼 다른 후보자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자승 총무원장으로부터 이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총무원장을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승 총무원장이 잘해왔다고 볼 수 없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총무원장님이 좀 능력도 있고 좀 청렴해서 조계종의 간판이 될 수 있는 좀 훌륭한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가장 유력하게 보여지는 설정 스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폭로를 할 수밖에 없게 된 이 상황이 정말 참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계종을 우리가 망치게 한다든지 조계종을 욕보이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조계종이 좀 더 맑아졌으면 청정비구성단으로 제대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다는 것을 기자님들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좀 올바르게 진실을 보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5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선거법에 의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그러니까 선거 자체에 대한 검증을 저희들이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유력한 후보자이시죠. 설정 스님의 재산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제 보도되었던 설정 스님의 은처장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꼭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한 설명을 우리 신학림 대표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설정 스님께서도 그 작년에 발행된 설정 스님의 인생 법문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책을 작년에 발행을 하셨습니다. 일종의 법문이자 자서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요. 그 대담자하고 대담을 나눈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5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설정 스님께서 5가지 계율을 어기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망언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스님께서 선학원의 심광사 주지로 가시기 위해서 제출한 자필 이력서에도 서울대 농대 수료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 타자로 친 것이 아니고 손으로 직접 쓴 이력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무수한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고, 또 그 언론들에서 심지어 불교계 방송뿐만 아니라 일반 지상파 방송에서도 설정 스님의 학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서울대 농대 원예과 졸업이다 라고 5천만 국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불교닷컴이 보도를 하니까 시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참여한다면서도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집 바깥에 있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동안 대한불교 조계종의 중요한 총림의 방장이신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이런 망언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총무원장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재산 문제는 설정 스님께서 직접 학력 문제는 어쨌든 불교계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못해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재산 문제 하는 분으로 자처하는
분이 스님께서 해명을 하셨는데 말하자면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 해명을 요약하면 지금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에 있는 전흥수 전 대목장이 1998년 자신의 회갑을 기념하여 한국 고건축박물관을 지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고건축박물관을 지금은 전흥수 대목장과 그 아드님이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건축박물관의 대지는 여러 필지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여러 개 동입니다. 그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설정 스님 측에서 해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고건축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대목장하고 그 가족이 부채가 있어서 고건축박물관이 경매로 넘어가려고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2014년 전흥수 대목장이 입원해 계실 때 동생인 설정 스님께서 병문안을 하는 자리에서 수덕사로 정여하기로 공정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설정 스님의 개인 소유 재산이 아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저희들이 신문 광고에서 밝힌 것처럼 설정 스님은 속가의 형님인 전흥수 대목장과 그 장남인 조카 가족의 재산을 지켜주었습니다. 지켜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 고건축 박물관의 토지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그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고, 아울러서 본인 이름으로 매매 예약을 이유로, 매매를 한 것 아닙니다. 매매 예약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예약을 한 것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하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이것은 누가 봐도 법률적 상식이 있는 사람, 이것은 설정 스님 앞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하 등기라고 하면 나중에 본 등기를 하게 되면은 본 등기의 효력 시점이 가하 등기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설정 스님 앞으로 소유권 이전 가하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만약에 다른 제3자가 그 고건축 박물관을 매입을 하려고 해도 이미 설정 스님 앞으로 속가 이름인 전덕수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매매약으로 가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개인 소유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다만 이것을 수덕사에 정의하기로 했다고 공정을 했다고 하니까 공정 절차를 빨리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런 2014년에 수덕사에 정의하기로 공정서를 쓰기 훨씬 전부터 요 한국 고건축 박물관의 토지와 건물 여러 필지와 여러 건물을 공동담보로 해서 전흥수 대목장과 설정 스님이 각각 금융기관으로부터 각각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몇십억 원의 돈을 융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국 고건축박물관에 대해서 설정 스님 앞으로 소유권 이전 가하 등기가 되어 있는 것하고 별개로 이것은 고건축박물관 자산을 중심으로 설정 스님과 속가의 형제 가족들은 경제 공동체를 형성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설정 스님 측에서 반론이라고 내놓은 해명은 저희들은 납득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어제 불교닷컴에
설정 스님의 은처자 의혹에 관한 보도는 보셨을 거고요. 그 보도에 관해서 저희들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불교계의 다른 언론을 통해서 설정 스님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내놓은 자료와 보도를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 첫째는 A를 물었는데 묻지도 않은 B를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정 스님의 조카 이름이 등장하는데 불교닷컴의 기사에는 설정 스님의 조카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정 스님의 조카에 대한 해명을 내놓고 있고 그거는 전혀 보도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건 빨리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 가족생활 등록,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주민등록 초보는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나 남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정 스님께서는 저는 선거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설정 스님 당신 스스로가 직접 자신의 가족에 관한 문제이고 당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해명하는 것이 좋겠다. 유전자 검사를 포함하여 직접 해명을 하시고 가능하다면 속가의 형제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재적 등부를 포함한 가족관계 등록부 일체를 일반인에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제기한 불교닷컴이나 뭐 가능하면은 저희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 스님 당신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명하고 분명하게 해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정 스님이 선거대책, 당신의 그런 민감한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나 당신만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실들을 선거대책위원회의 관계자들한테 말씀 안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법보신문의 조장희 기자입니다. 적폐청산연대에서 이번에 선대본부 관련한 것과 설정스님 학력 의혹 등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입장을 밝혀오셨는데요. 지금 현 조계종 선거법에 위반되는 금권수수, 금권살포 관련한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전혀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후보자의 검증에 대한 부분들은 후보자 개인의 설정 스님의 어떤 허위 학력이라든지 또는 이런 은처자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일반인들이 보거나 신도들이 보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봐도 이건 굉장히 문제가 큰 문제인데요. 금권선거라고 하면 과거에 조계종단에서 비일비재로 있었던 마곡사 금권선거라든지 영주사 성월의 금권선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계종단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성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 조계종단의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에서는 금권선거는 그냥 이제부터는 다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곡사 원경 스님 다시 또 주지 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새롭게 수불스님 저는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전화 한 번 해본 적도 없습니다만 수불스님의 금권선거 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설정 스님의 은처자 문제라든지 허위 학력이라는 이런 문제와 비교해서 그게 그렇게 우리가 직접 검증해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조계종에서 해왔던 관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었다. 지금 오늘 기자회견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수없이 지금까지 촛불법회도 했고 집회도 했고 자성적폐 8년을 얘기하고 있고 그 연장에서 말도 되지 않는 도저히 상식 납득할 수 없는 선거인단 구성과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설정 스님이라는 분을 자성 총무원장 측에서 밀고 있다. 가장 당선 유력하다. 하나만 한 선거다. 이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부신문의 조장희 기자는 가르치는 데는 안 보고 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물을게요. 법부신문에서 설정 스님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해 봤어요? 물어봤어요? 자, 잠깐만요. 제가 짧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조재현 집행위원장께서 정확히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검권이 난무하고 있는지 아니든 언론인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보시고요. 불교계 언론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보시고 해종 언론이든 애종 언론이든 검증을 해 보셔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래서 이 검권이 과거에 난무했는데 그 과거에 난무한 검권의 종원종법에 따른 위반 내용을 이 불교 단체들에서 무수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무런 자성 총무원장 8년 동안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앞에 계신 여러 언론인들께서 이 질문을 조계종 적폐청산이 시민연대가 정말 뭐 어떤 수사권이 있고 그러면 벌써 다 조사했을 겁니다. 여기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검권 선거와 관련된 교정을 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총무원장과 종단의 질문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검권이든 뭐든 검증하는 것은 언론사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장희 기자가 소속된 법보신문이든 어느 언론이든 일반 언론이든 언론인들이 검증을 하세요. 지금 선거에 나오신 분들 뭐 은퇴자 문제든 검권 문제든 뭐 재산 문제든 다 검증을 하시면 될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불교신문사의 엄태규 기자라고 합니다. 여기 은처자 의혹 관련해서 설정 스님에게 시민연대 상임대표분께서 질의를 하셨으나 답변이 없었다 하셨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내용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그거 하나랑요. 네, 하나씩 질문하시죠. 예. 예. 연관된 건데 한번. 네, 말씀하세요. 그 지금 은처자 의혹 제기된 건 보면은 지금 불교닷컴 기사 보도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시민연대 차원에서 따로 어떤 근거나 뭐 이렇게 갖고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거 좀 여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10월 3일 설정 스님에게 제가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휴대전화로. 5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해주신 적은 없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지금 계속해서 불교신문과 법보신문 우리 쪽에서는 그 두 언론사를 어용 언론이라고 이렇게 칭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항상 차별하지 않고 질문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도 문제인데요. 설정 스님 측에서는 불교닷컴을 배제하고 그리고 빼고 보도자료도 나눠주지 않고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쨌든 조계종 총무원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하시는 분의 언론관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게 지금 조계종의 현실이라고 보여져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브레이크뉴스의 김충렬 기자인데요. 지금 불교계의 그 혁명적 변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주신 시민연대 노회에 일단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A를 묻는데 B를 답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폭로 내지는 시정을 요구한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8시간 내지 한 50시간 지나면은 절차적 과정을 해서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민연대 측에서 또는 원로급에서 정치적을 발휘해서 대화를 수차에 했으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앞으로 나머지 이 시간에 과거에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봤을 때 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변화가 만약에 있었다면은 뭐 사퇴를 했거나 또는 발전적인 어떤 대안이 나왔을 텐데 그러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기자회견만 하고 기사화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시민연대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앞으로 향후 50시간 이내에 일환으로는 뭐 자성 총무원장이나 설정 스님이나 수불 스님의 3자 어떤 뭐 원탁회의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지정한 대리인들끼리 어떤 그런 물밑 그런 그 어떻게 지혜를 좀 발휘를 해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노서 침뱉기 식의 폭로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연대 집행부 측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도 지금 이게 자성 총무원장 재선 때부터 사실 그 총무원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쭉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서 좀 큰 것만 우리가 아마 기자회견 한 것만 해도 수십 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대화를 우리가 그 시위를 하면 그 조계사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면서 우리가 또는 보도자료나 그 이렇게 면담하자고 하는 요청서를 많이 드렸고 요청해가지고 총무원장 스님은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고요. 그 다른 이제 총무부 부장님이나 이런 스님들은 몇 번 뵀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분들이 우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알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이 정말 진정한 이 불교 특히 조계종의 지도자인가에 대한 회의를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 설정 스님의 언론관이 아직도 해종 언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예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눈과 귀를 그러니까 닫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50시간 이후에 설정 스님이 99.9% 될 겁니다. 된다고 해서 그분이 지도력을 발휘할까요? 저는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절대로 아마 어떤 외부 사람을 당당하게 만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계종단은 이미 지도력이 끝납니다. 그런 현실을 그분들은 모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종권을 갖기 위해서 총무원장 자리를 갖기 위해서 저렇게 발버둥 치는 그분들의 민낯을 드러내놓지 않으면 조계종단은 영원히 아마 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이 지금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10회에 걸친 촛불법회가 그냥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양측의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으로 잠깐만요. 예. 그 전제를 하고 그다음 질문을 주시기 때문에 현재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에서 피고발인으로 소환을 받거나 한 사실은 적어도 학력 위조 문제, 재산 문제, 언천의 의혹 제기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종단 현안 대화추진위원회 대화의 창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오늘 왔죠? 어제 왔나요? 오늘 조계종단에서. 그래서 상임대표 대화추진위원회 종단 현안 대화추진위원회 상임대표 도법, 해총, 흥선, 목종, 덕문 등 해서 날짜까지 명시했어요. 9월 총무원장 선거 당선 누가 되든 관계없이 10월 16일부터 20일경에 적폐청산 시민연대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에서 공감하면서 청정승가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니까 머리를 맞대고 대화의 창에 나서 얘기하자. 근데 이 진정성에 대해서 저는 내부 이제 논의를 해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물론 진정성이 있다면 배제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과거의 사례처럼 이거 또 다른 물타기라고 하면 이건 또 우리가 그 자리에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눈물겨운 이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전까지는 조계종 총무원장 수장, 불교계 수장인 총무원장이 절집안의 이야기로서 절집안의 관심사였지만 지금은 이미 뚝이 터졌습니다. 시민사회 진영이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침몰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조계종이. 지금 시민연대는 평형수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침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눈물겨운 노력들을 지금 각자가 조타수가 되고 항해사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작은 어떤 그 울림이 시작됐는데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정 스님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당선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두고두고 천추에 후회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전국에서 각처에서 뜻을 모아가지고 불자들이 각 도마다 시마다 지금 선거 저희는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법보신문, 불교신문, BTN 뉴스, BBS 방송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그 언론을 갖다 탄압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불자들이 정말 전국적으로 분노를 해가지고서는 1차 지금 순회 버스를 자발적으로 다 자비를 각출해가지고서는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하신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저쪽에서 대화 제의를 했다고 하십니다. 저희 불자들은 계속 지켜보고 이 현장 버스가 처음에 지금은 12인승 버스로 한번 돌았지만은 45인승 버스 각 시도로 해가지고서는 지금 12대 거기서 도별로에서 버스가 더 이렇게 결집이 되면은 저희는 바로바로 지금 다음 주부터도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서는 움직일 계획입니다. 조계종이 지금 망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전국에 뜻 있는 불자들이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자기 자비를 capture해가지고서는 버스 그 다음에 홍보 전단지 각자 그 움직이는 경비 보살님, 각자 보살님. 십시일반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 해적 언론이나 보살님. 그 다음에 불교 바르게 지금 끌어가지 않는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버스를 해가지고 가칭이지만은 발로 뛰는 조계종 적폐 청단을 위한 현장 실천단 버스가 구성이 돼 있다는 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